사이다 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상견례장에서 자기 아들 힘들겠다고 파혼시킨 예비 시어머니. 아들 빼돌려 부잣집에 장가 보냈는데 결혼 6개월 후 반전의 사이다 후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컴퓨터 포맷시키면서 다 지운 줄 알았던 전 남친과의 사진첩이 남아있더라고요. 결혼 상대자였고 상견례까지 진행하고 그 상견례에서 저는 천하의 개인연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네요. 그러나 그게 슬프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저는 다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은 저한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별을 하셨다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에 조언을 구했던 결혼 앞둔 저를 교묘히 파혼시키고 부잣집 딸과 결혼시킨 예비 시어머니와 전 남친과 제 파혼 이야기와 후기를 올려봅니다. 저는 33살, 남친은 35살, 같은 직군의 전문직입니다. 일 때문에 간 세미나 옆자리에 배정이 되었었고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연락처 주고받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군이 자격증을 따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도 다들 좋은 데 나오고 했어요. 조건들이 다들 참 좋아요. 남친도 참 좋은 사람이다. 만나면 즐겁다 정도였지만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1년을 졸라서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보니 집안 형편은 저희 집이 더 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장학금 받고 기숙사 배정받고 해서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었고 대학 때 프로젝트 연구팀 들어가면 수당도 나오고 해서 부모님께는 손 벌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졸업하고 스카우트 되어서 대기업 입사했고 월급도 꽤 됩니다. 모은 돈도 꽤 되었고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는 집 사는데 지원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건 제가 일방적 파혼을 당했고 남친에 비해 꿀리지 않는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적어봤어요. 사귄 지 2년 될 때 상견례를 했어요. 분위기를 좋았고 다 좋았는데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께 얘와 살면 제 아들이 힘들겠어요 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황당한 말에 저희 어머니는 네 라고 되물었고 시어머니는 그 어떠한 말도 없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다가 차분하게 왜요? 둘이 살면 잘 살 것 같은데요 라며 말하셨고요. 실제 이 대화를 저와 남친,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 딱 4명이 들었고요. 아버님들은 서로 칭찬하느라고 못 들으셨고요. 남친 형은 화장실 갔다 오느라 못 들으셨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님이 저에게 할머님이 몸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왜 안 찾아뵙냐고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뵈었다고 남친이 말을 하니까 저에게 첫째는 주마다 찾아간다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자주 찾아뵈라고 니들이 책임져라. 단호한 말이지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짝 교양 있게 혼내는 느낌으로요. 할머니를 케어하다니 너무 황당했는데 그 자리가 너무 어려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남친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직 그쪽 집 사람도 아닌데 할머님을 왜 주마다 찾아뵙지 않아서 혼냐라고 하고 갑자기 내가 너랑 살면 왜 네가 힘드냐?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 엄마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도 너무 황당했다고 계속 생각하다가 남친에게 우리 엄마에게 한 무례한 너희 어머님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결혼 없겠다고 하니 남친이 몇 번 매달리다가 안 되겠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쪽 엄마가 제가 개념 없다고 어디서 못 배워 처먹어서
어른한테 사과를 한 해 만에 하면서 그 집 형까지 귀에 들어가 제가 아주 죽일 년이 됐대요. 오히려 그쪽 집에서 저랑 결혼하면 인연 끊자고 나왔다네요. 특히 그쪽 형이 저한테 아주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나한테는 웃 어른이고 시엄마인데 감히 사과하라고 했다고, 개 같은 어쩌고라고, 당장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어차피 요양원 계셔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에 왜 토를 다느냐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이 이런 전문직이면 집사와 차사와 이런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너는 고작 반반 결혼한다고 하느냐. 집도 안 사오면서 내 아들을 어딜 감히 넘보냐. 너같이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아이 내 성에 차지도 않지만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같이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안 봐도 뻔하고 돈 좀 같이 번다고 얼마나 유세를 하겠냐부터 해서 모든 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저희 커플 의사 아닙니다. 고소득 같은 전문직이에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직군의 남자들이 집 받고 차 받고 하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연봉이 억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같은 레벨의 며느리가 부담스러웠던 건지 아들이 아까웠던 건지 저를 대놓고 반대는 못하니 저렇게 옳다구나 하면서 꼬투리 잡은 것 같았어요. 형 눈치를 보던 남친도 이 결혼 못하겠다고 결혼 깨자. 이게 최후의 통보였어요. 상견례 전까지 그쪽 부모님께 브랜드 옷에 명품 운동화 선물로 주고 남친은 옷에 관심이 없는 단벌 신사라 때 되면 브랜드 옷에 신발까지 제가 다 사입혔어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시댁에도 잘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뜬금없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탐나는 선자리가 들어온 듯 하다는 게 주변의 조언이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적어봅니다. 제가 잘 헤어진 게 맞죠?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냐며 잘 헤어졌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참고 그냥 결혼하지 그랬냐 하고 절 한심하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제가 진짜 한심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지난 제 파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후기를 적어보자면 남친한테 선 자리가 들어온 게 맞고요. 엄마 쪽 인맥을 통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 딸이었대요. 저와 헤어지고 나서 일사천리로 그 집에서 집 사주고 대릴사에 모셔가듯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저와 인연이 거기까지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한 결혼이 해피엔딩이 되기 힘들잖아요. 돈 좀 있는 집 딸이 시원찮은 남자를 만나니 그나마 제 전 남친은 똑똑하고 전문적이니 돈도 잘 벌 거고 처가 재산만 탐내는 논팽이는 아니겠다 싶어서 아파트 사주고 해서 어거지로 결혼시킨 모양인데, 남친 입장에서는 부잣집 외동딸이니 나중에 다 상속받겠다 싶었을 거고요. 그 결혼 6개월도 안 돼서 깨졌습니다. 여자한테 남자가 있었던 모양인데 말 그대로 그 남자랑 야반도주 했다고 합니다. 위자료라도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 이름으로 사주었던 아파트는 몰래 팔아서 외국으로 둘이 도피했다고 해요. 그러니 전 남친은 닭 줬던 개 신세 되었고요. 처갓집에서는 딸이 도망간 것도 황당한데 전사이가 위자료 달라 하니 내가 왜 주냐,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라고 쌩까고, 몸만 가지고 결혼한 것처럼 겨우 6개월 살고 요즘 관통죄도 없으니 위자료 1,500만 원 받고 이혼 당했다고 하네요. 상간남 소송도 한다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 있고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여튼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업종이라서 저희가 헤어진 것도 다 소문이 났었고 남친이 갈아타고 바로 결혼한 것도 소문 났었고 그 결혼이 바로 깨진 것도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혼인데 개망신만 당하고 끝난 결혼이라서 창피하다고
동기들도 친구들도 안 만나고 일만 하고 두문불출한다고 하네요. 인연이 따로 있는 건지 저는 이쪽 계통이 아닌 남자 만나서 결혼 앞두고 있고요. 술 먹고 내가 잘못했다는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라는 황당한 전화도 받아봤네요. 헤어지고 차단했는데 치사하게 다른 사람 전화로 걸었더라고요. 세상에 한 사람만이 내 인연은 아니더라고요. 파혼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 글을 보고 제 옛날 일도 정리할 겸 글 써봤어요. 힘내시기 바래요. 좋은 인연 다시 꼭 올 겁니다. 댓글입니다. 어딜 건방지게 상견례 자리에서 그딴 말을? 아들 낳은 게 벼슬이네. 잘 헤어졌어요. 거르는 게 답이죠.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집안이길래 예비 시할머니 매주 안 찾아간다고 못됐다는 식으로 훈계를 할까요? 지금이라도 결혼 엎어졌으니 다행이죠. 남친 형 말하는 거 보니 집안이 다 똑같은 마인드네요. 그 자리에서 남친이란 사람이 아무 말 안 한 것도 똑같은 생각이라서 그랬을 겁니다. 여자아이가 자기 아들 없으면 죽고 못 사나 보네. 아직 연애 중인데 브랜드 사다 바치고 자기한테까지 선물 공세네. 그런데 이것이 예비 시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한번 제대로 찾아뵙지도 않고 응? 자주 가서 간호도 해드리고 그럼 좀 좋아? 이것이 돈으로 때우려고 가만? 그런데 브랜드 옷 입는 거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아들 돈으로 이렇게 사입고 다니면 안 되는데 아들놈 등골 휘겠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남친이 후회한다고 올 듯한데 지 엄마랑 형놈한테 떠밀리듯 헤어진 멍청한 놈이라 받아주지만 마세요. 참아야 했다는 사람들도 멀리 하고요. 보아하니 그 집안은 잘 살고 똑똑한 사람, 아니 평범한 사람 들이기도 글렀네요. 자기 앞에 빌빌기며 지네 집안 할머니 병문안 등 모든 일처를 다 아는 노예 같은 며느리를 원하나 본데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곧 이혼할 듯. 며느리가 그렇게 도리를 다하는 게 중요하면 며느리인 본인이 병원에 가신 시어머니를 매일 찾아가시겠네. 손주 며느리 매주 보낼 정도면 본인이 매일 가시면 인정. 진짜 며느리 도리를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다 떠넘기면서 큰 소리로 며느리 도리를 논하냐? 그럼 사회 도리로는 도대체 뭘 할 건데? 일단 시어머니는 무개념에 내로남불이고 남친 형이 욕하는 수준을 보니 진짜 교양 없고 무식한 집안이기까지 잘 도망간 듯. 다만 해드린 게 너무 아깝네요. 수업비가 너무 비쌌다. 드리프트 잘했어. 너 욕하는 것들은 지들 인생 망해서 너도 같이 망하라고 후려치는 거니까 조석히 손절하도록 해. 바보 같은 전 남친이랑 그 집안은 또 어디서 멀쩡한 여자 하나 아작 내려고 공들인 연기가 한창이겠구나. 걔를 알았던 게 오점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쓰니의 인생을 구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잘했어. 그렇게 귀한 지 부모면 지가 손수 간호를 하지 요양병원엔 왜 모셔? 때가 어느 때인데 실미짓을 하려고 그래?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첫 인사하는 상견례 자리에서 그딴 소리 짓거리는 상놈 집안하고는 연 잘 끊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시작부터 그러면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거든요. 흙길은 지인작 돌아 나오는 겁니다. 잘하셨네요. 진심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님이 너무 잘나서 내 아들이 길을 못 펴고 님이 시댁에 할 말 다 하고 살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심리예요. 한국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댁 대소사, 출산과 임신, 육아 등의 여자 측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좀 손해를 봐야 가정이 잘 굴러가는 구조예요. 특히 임신과 출산은 여자가 100으로 희생하며 육아 역시 현실적으로 여자가 대부분 80은 희생합니다. 대신 상향혼을 해서 남자 쪽이 수입이 더 많고 시댁에서 물려줄 게 많아야 하죠. 병든 할머니 주마다 찾아가라는 건 시댁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님을 갈아 넣으란 소리이며 결혼하면 병수발, 제사 등 시댁 대소사를 물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비 시모가 될 뻔했던 분의 눈이 정확했죠.
결혼했으면 남편이 중간 역할 하느라 피 터지다가 부모와 연을 끊든 아내와 연을 끊든 해야 했으니까요. 본문 속 남자는 적당히 노후 대비 정도 되어 있는 집안 수준의 중소기업 회사원 정도 만나서 결혼해야지 집이 화목하게 잘 굴러갑니다. 아니, 못 모르는 어린 여자에 세뇌시켜야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새드 엔딩이지만요. 상향혼을 하면 여자가 아무래도 시댁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님도 상향혼을 하든 마인드가 어느 정도 요즘 세대에 가까운 가정 분위기를 가진 남자를 만나든 해야 합니다. 모든 집안이 본문 속 남자 같지는 않아요. 자식과 며느리랑 대면대면하며 자기 인생 즐기고 명절 때나 보는 분위기의 집안도 많고 남자도 가사, 육아 같이 하는 분위기의 집안도 요새는 꽤 많아요. 이래서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니마, 파혼하신 거 진짜 축하해요. 상견례 장에서 어쩜 그렇게 싸가지 없는 소리를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 뱉을 수 있는지 진짜 예의 밥 말아 처먹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매주 님 쉬는 시간 1도 없이 요양원만 들락거려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라면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게 낫죠. 그 집안 사람들 세트로 다 헬이었네. 그대로 양쪽에 말 전하는 남친이나 전후 사정 모르고 욕하는 형이나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 하려는 시어머니까지 저도 기혼자이지만 이상한 집안 얽혀서 결혼하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 하신 듯해요. 상견례가 일생 중 그 집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이고 가장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상견례 때 그런 대접 받았다면 볼장은 다 받다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미리 보여줘서 다행이다 절 하십시오. 속아서 결혼했음 더 복잡하고 더 돈 들잖아요. 전 남친분께 마지막으로 여기 링크 보내주세요. 특히 글쓰님을 욕한 형한테 링크 꼭 전달하라고 하세요. 어디서 아들 가진 게 요즘 세상의 유세라고 사돈 앞에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죠? 너네 엄마 나한테 걸렸으면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난리쳤을 거다. 귀한 남의 딸한테 결혼도 안 했는데 할머니 안부 저쩌고 지 아들이 힘들겠다 저쩌고 아우 진짜 구닥다리 시어머니를 진짜 천불 난다. 시엄마도 시엄마지만 자기 동생이랑 결혼 얘기 오간 사람한테 미친 년이 뭡니까? 결혼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욕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중재도 안 하고 지 가족 편 그런 집안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진작 안 게 다행이지. 그 한마디가 쓰니 살린 거예요. 그런 집구석 들어가서 지낸다고 생각해 봐요. 상대 부모님 앞에서도 대놓고 나무라는 아줌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기우는 쪽도 아닌데 이유 없이 구박 듣고 대놓고 쓴이네 부모님 욕하고 아픈 시할머니 찾아뵈면서도 더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또 혼날 듯 파혼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더 귀한 대접해주는 곳으로 시집가세요.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